네, 밥벌이조차 할 수 없어. 없게 만들었다. 네. 건당 85만 원의 화료를 받고, 네. 혼자 독점해서 전담해서 그려내야만 했던 한국 역사 만화 전집 14권. 네, 그거를 네, 저자의 네, 동의 없이 팔아치우는 네, 만행을 네, 교학사가 저지른 거죠. 네. 교학사가 저지르고 나서자 네. 저자의 동의 없이 네, 작품은 저자의 동의 없이 전매될 수 있는 물건이라고 네, 우겨대고 서대원이 받은 네, 권당 85만 원의 화료 악랄한 착취는 네, 정가 15만 원짜리 전집물의 모든 권리를 교학사가 네, 사겠다는 네, 사버리고 말겠다는 네, 완전 네, 장악하겠다는 네, 그런 네, 의지를 갖고 네, 지불했던 거금이래요. 사버리기 위해서 내 지불했던 거금이라는 거예요. 네, 그거를 네, 검찰이 인정하고 나섰어요. 그리고 네, 저자표시가 말살된 잭은 네, 검찰이 앞장서서 판권의 저자를 표시한 잭으로 네, 만들어 버리고요. 네, 이어령 문화부 장관의 중재 지시가 터무니없는 무혐의 처분, 네, 그런 짓을 한 게, 무혐의 처분 한 게, 네, 1991년 10월 30일이에요. 그런데, 네, 제가 저자 표시가 말살된 책을, 네, 저자 표시가 된 책으로, 판권의 저자 표시를 한 책으로, 네, 조작하겠다는, 네, 그것도 제 앞에서 조작하기 위한, 터무니없는, 조작 수사를 감행했던 게 1991년 5월 14일이에요. 네, 정말로 어이가 없었어요. 네, 그거를 어떻게 했으면은요. 밥벌이조차 할 수 없는데, 할 수 없게 만들었으니 어떻게. 네, 그 어떻게라는, 부르짖음이, 절규가, 네, 누군가가, 기꺼이, 흔쾌히, 받아 안을 수 있는 절규라면은, 네, 어떻게 하면서, 도와주세요 하면서, 시작됐겠죠, 저의, 전쟁이, 전투가, 작품과 직업을 되찾기 위한 노력이 시작됐겠죠. 그런데, 네, 저게요, 어떻게 해야만, 저게요, 억울하게 빼앗긴 작품이죠. 그때는 직업은 뺏기지 않았죠. 작품을, 되찾을 수 있을까? 네. 그거 길을 모색해 보니까요. 네. 정말 터무니없는 무혐의처분이 분명히 떨어질 판국인데, 검사가 뇌물을 받아 챙긴 게 분명한데, 네. 뭐 여기저기 뭐 다녀봤어요. 변호사 협회도 가보고요. 네. 대한변호사 협회죠. 네. 서울 변호사 협회가 어디 있는지는 몰랐어요. 네. 그런 게 따로 있다는 것도 몰랐고요. 네. 대한변호사 협회는 신문에 저기 신문이 아니고 전화번호부 책에 전화번호가 있는데 서울 변호사 협회 그런 거는 없었어요. 그것도 들어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지간에요. 네. 모두가 한통속이라는 거를 알겠더라고요. 돌아가는 판국이 그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 같은 눈치코치 없는 여자가 따지고 들면은요 이상한 거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참 눈치코치 없거든요.
근데 모두가 한통속이라는 거 알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저게요. 네, 네, 터무니없는 조작 수사. 네, 그거를, 네, 조목조목 짚기 위한, 네, 공개진정서를, 네, 작성해서 제출했던 거예요. 그리고는, 네, 그거를 1200통을, 네, 1200통을, 네, 우체국에서 발송했어요. 신월동 우체국에서. 네. 마침, 저작권, 네, 문예학술 저작권 협회가니까요. 네, 문인협회, 네, 문예학술, 네, 저작권 협회, 네, 저작권 협회. 그리고, 네, 출판협회. 그 세 가지 저게요. 명부가, 네, 확보가 되더라고요. 빌려달라니까, 네, 기꺼이 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만화가 협회 가서, 네, 만화가, 네, 협회, 네, 회원 명부, 네, 달래니까, 네, 그것도, 네, 기꺼이, 네, 주시겠다는 거예요. 네. 그거 전혀, 무슨 뭐, 개인정보니 뭐니 뭐 이런 거 없었어요. 그냥, 네, 쉽게, 너무 쉽게, 네, 빌렸어요. 그래가지고, 네, 거기다가, 네, 1000통. 그게, 네, 그때, 그 당시, 네, 그니까 저작권 협회, 또, 네, 만화가 협회, 문인협회, 그리고, 네, 출판협회, 회원 명부에 담긴, 네, 그 회원이, 네, 1000명쯤 됐어요. 네, 1000명, 네, 안팎이었어요. 네, 1200통을, 네, 했는데, 220, 네, 200몇 통은, 네, 등기로 하고, 네, 1000통은 그냥, 네, 그냥 보통 우편. 네, 그거 저기 한꺼번에 하니까요. 그냥, 네. 도장을 찍어요. 네. 수납 필증. 네. 수납됐다는, 네, 도장을 찍어요. 그러면, 네, 그거, 네. 그거 맞춰가지고, 네, 몇 통이라고 접수했다고, 네. 접수증을 내줘요. 네. 그러니까요. 굳이, 네. 내가, 네, 몇 통을, 네, 몇 그램짜리, 네, 우편물 몇 통을, 네, 발송했다는 거는, 네, 또, 네, 확보가 돼요. 그런데, 네, 그렇게 대량으로 발송할, 네, 정규, 네, 그 우편물은, 네, 처음에, 네, 그렇게, 네, 대한민국을, 네, 그냥, 네, 뒤흔들어 놓는, 네, 그 어느 누구도 감히, 네, 검찰이, 네, 어떤 식으로 조작 수사를 하는지, 그걸, 네, 조목조목, 네, 짚기 위한, 네, 지적하기 위한, 네, 공개 진정서를, 네, 서울지검장께 보내고 검찰에, 네, 제출한 후에 그걸, 네, 인쇄해서 대량, 네, 인쇄를 했어요. 1000통이니까, 네, 뭐, 네, 복사보다, 네, 인쇄가 훨씬 더 싸대요. 네, 그것도, 네, 마스터 인쇄보다, 네, 옵셋 인쇄가, 네, 훨씬 더 싸고요. 네, 그래서, 네, 네, 인쇄를 하고, 네, 그래서, 네, 발송을 한 거예요. 그게 그 1200통의, 네, 네, 공개 진정서가, 네,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놨대요. 네. 그러면서 만화가 협회와 저작권 협회가, 네, 협회 차원에서, 네, 대처하기로, 네, 저게요, 네, 결정을 했어요. 그러고, 네, 이혜령 문화부 장관님은 초대 문화부 장관님이잖아요. 네. 이혜령 문화부 장관님은, 네, 중재를 지시하셨어요. 저작권 심의조정위원회. 네. 제가 우체국에서 발송했던 날짜가, 네, 1991년 7월, 네, 30일이에요. 30. 네. 7월 30. 네. 그리고 저작권, 네,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이혜령 문화부 장관의 중재 지시가 떨어졌으니, 네, 그 저작권 심의조정위원회에, 네, 분쟁조정 신청서를 제출해 달라는, 네, 연락을 받았던 게, 네, 한 일주일 정도예요. 네, 8월 7일이나, 네,
그쯤 됐을 거예요. 8월 네, 6일이나 네, 7일. 그 정도 됐을 거예요. 네. 그렇다면은요. 이혜령 문화부 장관의 네, 중재 지시가 왜 떨어졌을까요? 네. 그 일을 네, 그 당시에는 네, 몰랐어요. 그런데 네. 저작권 협회 네, 네, 총무이사로 네, 그 저작권 협회를 네, 관장하시던 총괄하시던 네, 황적인 네, 서울법대 교수님이 검찰이 저작권법을 네, 법대로 네, 저작권법 위반 사건을 법대로 수사해서 기소했던 전례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런데 황적인 네, 저게요, 네, 교수님 덕분에 네, 그 저기를 들었을 때 아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네, 이혜령 문화부 장관은 네, 중재 지시를 하셨던 것이고, 그래서 벼학사는 네, 남의 작품을 14권이나 되는 전집물을 네, 저자의 동의 없이 팔아치우는 만행을 저지를 수 있었던 것이고, 모든 것이 거기에서 네, 전부 네, 그 원인 제공이 검찰이 네, 저작권법 위반 사건을 법대로 수사해서 네, 기소했던 전례가 없다. 네, 그거 네, 불법적인 네, 저기잖아요. 네, 통계잖아요. 검찰이 법을 준수했다면은요. 절대로 그런 통계 나올 수 없죠. 네. 모든 원인은 네, 검찰 불기소 처분에 있다예요. 네, 알아차릴 수 있었어요. 설명은 할 수 없었지만. 네. 그래서 네, 맨날 네, 제가 네, 한탄했던 게 통찰력은 네, 하늘을 훨훨 날아다니는데 내 표현력은 도대체 네, 엉금엉금 네, 기는 네, 거북이 수준이다예요. 아 하고 내 딱 알아차릴 수 있었어요. 모든 것이 검찰의 그 터무니없는 무혐의 처분이다. 그들은 그거를 내 아주 내 제로로 만들고 있다. 그 어느 내 사건도 네 기소하지 않고 그냥 네 불문에 붙이는 유명무실한 네 법으로 만들고 있잖아요. 법과 제도로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검찰이 그 모양이니까 네 저작자들은 네 당해도 네 고소도 안 해요. 해봤자 네 상처뿐인 영광이죠. 네 판사의 그 네 그 손해배상액이 네 재판 비용도 안 되고 네 안 된다면은요. 괜히 내 시간 들이고 네 그거 네 재판 비용도 안 되는 네 그 손해배상 받아내기 위해서 네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네 민사법원에 네 고작해야 네뭐 네 그러니까요. 법적의 그 타락상이 그리고 터무니없는 그 법 집행이 네 대한민국을 완전히 말하게만 망치는 게 아니잖아요. 출판계도 식당책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게 아니고요. 함께 동반상승을 해야죠. 동반상승이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천부적인 재능을 타고난 저작자들이 유명 만화가들이 정말 천부적인 그 재능도 필요하지만 그 다음에 정말 피나는 그 노력이 거기에 더해져야만 그 사람들이 정말 베스트셀러만 밀리언셀러 뭐 빌리언셀러 쏟아낼 수 있는 그런 유능한 작가가 되고 유익한 작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혼자 성장해야 돼요. 다 성장해도 그 다음에는 출판계가 나눠 먹자죠. 출판해 줄게. 서로 우리 출판사에서 출판해 달라고. 베스트셀러 작가가 돼야만
출판사들이 네, 그 다음에는 네, 정당한 네, 그 네, 저작권료를 네, 앞세워서 당연히 작가에게 네, 작가가 받을 수 있는 네, 그 인세를 네, 뒤늦게 정말 성공해야만 네, 독자들이 내 전부 내 그 실력을 인정해주는 네, 정말로 내 재밌고 유익하다 네, 그렇게 네, 평가해주는 내 책을 끈질기게 만들어내는 작가만 네, 인세를 내 제대로 받아 챙길 수 있다 그러면요. 네, 그 출판 문화가 네, 정상적인 건가요? 위대한 대한민국 네,으로 네, 나가기 위한 네, 그런 네, 적일까요? 네, 아니잖아요. 네, 대단히 비정상적인 네, 그 네, 풍토 문화, 네, 법치, 네, 정말로 네, 터무니없는 네, 수사, 네, 재판, 네, 그것이 만들어내는 네, 문화. 그렇다면요, 대한민국의 네, 법과 제도는 네, 어떤 네, 법과 제도입니까? 네, 일단은 네, 제가 네, 검찰 개혁에 네,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네, 그렇게 네, 거기서 네, 파생되는 네, 그 모든 거기서부터 네, 검찰이 네, 저작권법 위반 사건을 법대로 수사해서 네, 기소했던 전례가 없다. 네. 저작권법은 네, 1957년에 네, 제정되었어요. 그런데 네, 검찰이 그렇게 네, 저작권법 네, 위반 사건이 없기 때문에 고소를 안 했던 게 아니에요. 고소를 해도 네, 뭉개버리니까 네, 그런 것들이 네, 그냥 네, 저기잖아요. 네, 굉장히 네, 좁죠. 만화계가 네, 좁잖아요. 네, 출판인들도 네, 뭐 네, 다 네, 소문이 네, 그게 네, 다 퍼지면은요. 고소해봐야 소용없어. 네, 변호사비도 네, 못 건져. 네, 승소해봐야 변호사비도 못 건져. 그런 네, 전례를 네, 통계를 내 남겨버리고 네, 역사를 만들어 버리고 네, 전통을 만들어 버리면요. 네, 출판사 마음대로 네, 끌고 가는 마음대로 네, 착시할 수 있는 네, 그런 풍토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네, 제 남편 서대원은 거기에 그냥 끌려 들어갈 수가 없어서 네, 제대로 당해 들이자고 작정한 거예요. 그 악랄한 착취를 이겨내야만. 그리고 네, 한국 역사 만화 전집 교학사가 출판한이에요. 교학사가 출판한 한국 역사 만화 전집 14권을 권당 85만 원의 화료를 받고 네, 혼자 전담해서 그려내고야만 네, 무명 만화가죠. 네, 그렇지만 네, 1987년도까지 그렸어요. 81년도부터 네, 87년까지 네, 6년 1개월 동안 네, 제 남편이 네, 만화가에 입문했던 거는 네, 1963년. 그러면 네, 87년에서 63을 빼면은요, 23년이잖아요. 24년이네요. 네, 24년이잖아요. 24년이나 만화가다운 만화가가 되기 위해서 네, 정말 지극히 네, 부단히 노력했던 네, 서대원이에요. 네, 그 사람이 네, 데뷔 작품이에요. 한국 역사 만화 전집이. 네, 24년이나 네, 만화가다운 만화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 그려내 혼자 전담해서 그려낸 악랄한 착취를 내 무릅쓰면서 그 작품을 어떻게 저자등이 없이 받아치우고 교학사는요. 네, 검찰에서는 네, 그럼 어떻게 내 무혐의 처분해요? 저자 표시가 말살된 상태로 나왔는데 저자 표시가 된 책으로 나왔다고 내 우겨대면서 근데 그 증거 서류를 내 조작해가면서 네, 해도 되는 짓을 했습니까? 해도 되는 짓을 했기 때문에
네, 32년이 지났도록 네, 그 어느 누구도 작품은 저자의 동의 없이 전매될 수 없다. 네, 교학사도 잘못한 거고 검찰도 네, 잘못한 거다라고 그 어느 누구도 네, 말할 수 없는 세월이 계속되고 있다면은요. 대한민국이 네, 갑자기 좋아집니까? 제대로 하나하나 제대로 짚어나가야죠. 네, 그 짚어나갈 수 있는 네, 그 거리, 네, 그 기반, 네, 누가 만들어 드립니까? 정말로 지극정성을 다한 사람이 네, 만들어 예,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작품이 저자의 동의 없이 전매될 수 있다고 우겨댄 건요. 네, 법과 헌법을 네, 위반한 네, 무혐의 처분이죠. 네, 직권남용 네, 권리행사 방해죄죠. 네, 그거를 네, 32년 동안 네, 길러온 거예요. 이렇게 적고 네, 저렇게 덮고 네, 저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반드시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으로 네, 그걸 나가야죠. 네, 그 어느 누구도 네, 그거 네, 틀렸다고 말 못하면요. 그럼 대한민국은 망하는 거죠. 네, 대한민국이 망하면 네, 어떻게 될까요? 그냥 네, 대한민국이 사라질까요? 네, 거기서 네, 새로운 대한민국을 네, 만들어야만 되잖아요. 네, 고려가 망하고 네, 근세도손이 네, 개국했잖아요. 통일신라가 망하고 네, 고려가 네, 건국을 했고요. 네, 그렇게 네, 왕조가 망하는 거죠. 네, 그러면요, 검찰 왕국이 망하면은요, 네, 이승만 정권이 망하니까 네, 저게 네, 군사 독재 정권이 네, 집권 네, 뭐예요? 네, 대한민국을 네, 집어삼킨 건가요? 네, 군사 독재 정권이 네, 망하니까요. 그 다음엔 네, 검찰 왕국이 네, 집어삼켰어요, 대한민국을. 근데 그 어느 누구도 네, 그 네, 검찰이 네, 대한민국 집어삼키면 안 된다는 말을 네, 못했어요. 네, 검찰 왕국이 네, 구축이 됐다는 말도 네, 인정할 수가 없었고요. 네, 네, 이제는 네, 검찰 왕국을 네, 무너뜨려야만 되는데 검찰 왕국이 네, 이제 겨우 네, 시작되는 걸로 오판을 하고 네, 국민이 그걸 네, 오판하도록 만들면 안 되죠. 네, 저는 왜 저 같은 사건이 서대원 사건이 왜 만들어졌는지 알겠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네, 역사의 섭리를 알겠어요. 네, 그럴 것이다라고는 네, 생각을 했는데 네, 그거 외에도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네, 그런데 네, 검찰 왕국이 구축됐다는 거, 30년 전에 구축됐다는 거, 그거 네, 구축했던 죄, 그러고 네, 그걸 네, 검찰 왕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네, 별의별 짓을 다 했던 죄. 검찰 왕국 구축이 없어지면은요, 30년 동안 네, 저지른 네, 그 만행 악행도 네, 없어지고, 권모수수도 없어지고, 네,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지금 이 순간에 네, 그런 실수 절대로 저지르면 안 되잖아요. 검찰 왕국이 예, 망하고 나면 네, 다시 네, 경찰 왕국이 돼야 되나요? 아니면은요, 중앙정보부, 네, 기무사, 네, 정치군인들이 네, 앞장서야 됩니까? 아니면요, 경찰들이 앞장서서 네, 권력 예, 저기 네, 그렇게 네, 또 다른 네, 깡패 왕국을 만들어야 됩니까? 네, 검찰 왕국은 네, 30년 전에 군사 독재 정권이 네, 그 무너진 그 자리에 네, 따리를 틀었다. 네, 그게 중요한 거죠. 네. 일단은 네, 이 문제는 검찰 왕국이 네, 30년 전에 네, 다리를 틀었다는 거는 네, 다음 네,
동영상으로 또다시 다시 설명하고요. 일단은, 제 남편, 한국 역사 만화 전집 14권, 그거는, 검찰이, 저기죠. 그것도, 그것도, 중요하네요. 네. 아무튼지, 이거는, 지금, 네, 글을, 출사표 하나를, 제대로 뽑아내기 위한, 노력이에요. 그리고, 네, 제 마음, 30년 전으로 정확하고, 명확하게, 되돌아가서, 그 당시에는, 설명하지 못했던 것들을, 네, 30년이나, 저 자신의 그 표현력을, 이끌어 올리기 위해서, 할 수만 있다면 통찰력하고 표현력을 똑같이 맞추고 싶었어요. 그러니까요. 거북이보다도 못한 저기 표현력을 헐헐 날아다니는 통찰력하고 가지런히 맞추기 위한 노력을 32년이나 계속 했다는 거. 그렇게 해야만 정말 위대한 대한민국이 만들어질 수 있다면은요. 저 혼자 열심히 노력해야죠. 그러네요. 표현력하고 통찰력하고 똑같은 순서로 표현력을 이끌어 올려야죠. 통찰력을 끌어내 잡아당기면 안 되죠. 밑바닥으로 그냥 곤두박질 치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행복하게 즐기고 제 노력을 제 능력을 수준을 똑바로 가지런히 맞추기 위한 이끌어 올리기 위한 그 노력이었기 때문에 제 능력을 이끌어 올리기 위한 노력이었기 때문에 열심히 즐기자. 행복하게 즐기고 줄기차게 즐기고 열심히 배우고 익히고 깨우치자. 그런 전략으로 32년을 같이 지극정성을 다했던 것 같아요. 다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가장 큰 원인이었을 거예요. 제 능력을 가지런히 맞춰야 된다. 그게 성공해야 정말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을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이끌어 올려드릴 수 있다. 첫 번째 전제 조건이 충족이 돼야 간절한 그 여망, 소망이 충족될 수 있는 거죠. 절대로 그냥 성립될 수 없는 꿈 같은 얘기가 우리들의 너무나도 확실하고 분명한 현실이 되도록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저는 가장 보편타당한 실용적인 우리들의 그 현실을 비정상적인 현실을 가장 보편타당한 현실로 우리들의 사고방식으로 그렇게 굳건하게 똑바로 세워버리고 싶었습니다.